네, 어벤져 전략회 12월 11일 수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참 좋지 않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참 사람이 살고 죽는다는 게 뭔지 그걸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아마 어제 구속영장 발부 직전에 자신이 지금 있는 데서 극단적인 선택을 아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실패를 해서 현재로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아마 극도의 어떤 압박감, 뭐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한 명의 리더의 잘못된 선택이 정말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이런 사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을 보면서 그런 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에서 한 6분인가요?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 중에서 4분은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군인들이 자존심을 정말 상처를 입고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우리나라 전체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번 계엄 사태를 설계했던 실제로 실행했던 김용현 장관 전 장관 구속이 됐는데 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참 무엇을 위해서 이런 걸 했는지 저는 참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정말 윤 대통령 한번 만나면 왜 그랬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회에서 잇따라서 나오는 팩트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이야기했던 단순히 경고하려고 했다라든지 뭐 체포하려고 한 적이 없다라든지 이런 주장들이 전부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당시의 정황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사실들이 지금 속속들이 공개가 되고 있고 정치인들을 구금하려고 했던 장소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제 B1 벙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오늘 뭐 또 새로 나온 소식이 저기가 있네요. 김영현 전 장관이야 뭐 이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그 넘버 2 역할을 한 건데 네. 그 어제 특수전 사령관은 이제 이틀 전에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네. 뭐 여름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 또 본인이 뭐 좀 사적으로 편안한 게 대화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도 뭐 계엄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진술을 보면 대통령이 이미 작년 연말부터 네. 조금 사석에서 계엄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뭐 그냥 너무 화가 나서 한 이야기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거고 지금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진술에 따르면 한 초여름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6월 달쯤일 것 같아요. 네. 총선이 끝나고 초여름쯤에 이 김용현하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을 했는데 아마 자기는 이건 뭐 너무 좀 이 국정이 잘 안 이끌어 가니까 속상해서 하는 소리다. 속상해서 하는 소리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사실 김용현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통령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숙이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정님 지금 그때 8월 10 며칠이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습니다. 8월 군부대. 5일 정도 뭐 예. 그때 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때 휴가 중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을 대통령실 안보실장으로 옮기고 그렇죠. 안보실장이었던 누구죠? 장호진. 장호진. 예, 그분을 뭐 또 외교안보 특보로 뭐 또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서 네. 그쪽으로 빼고 그리고 경호처장이었던 김영현을 신원식 후임으로 국방부장관에 앉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사실상 실행의 신호탄이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언론에서도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인사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큰 실책이 없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제 신원식 장관을 교체하는 것도 문제지만 경호처장을 사실은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 전부터 국방부 인사는 대부분 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한다라는 소문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당시에 이제 이 여름 휴가 때 네. 전격적으로 이 국방부 장관의 원포인트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걸 하면서 많은 언론들이 이거는 좀 비정상적인 인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상당히 좀 그때부터 뭔가 시작이 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지금 진술을 쭉 보면 그렇죠. 6월 달에 아마 김용년 그다음에 여인영 하고 윤 대통령 여기서 뭐 이 탄핵 이 네, 개헌 개헌.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아마 8월 달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뭐 그런 네. 정황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 이게 버퍼링이 좀 심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지금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소리가 그렇고 버퍼링이 좀 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번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튜브 자체가 좀 버퍼링이 있다고 그러네요. 자, 어쨌건 이게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되면서 지금 오늘 영장을 보면 네. 일단 법원이 네. 검찰에서 조사할 수 있는 걸 다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예,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을 해준 겁니다. 네. 법원이. 예. 네. 원래 내란 수사는 이제 경찰 몫인데, 근데 이제 이 검찰은요, 직권남용 부분은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되는데,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결된 혐의로 내란죄를 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정당한 뭐 수사다 해서 이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김영현 구속영장은 발부해주고 이거는 검찰청법 몇 조에 있는 그 범위 내에 해당된다. 근데 네. 또 그게 있더라고요. 네. 경찰 공무원이 관련된 사건. 네네. 근데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서울 경찰청장하고 긴급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또 근거로 들어서 검찰 수사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뭐 또 오전에 그 경찰청 특별수사단인가요? 네. 지금 뭐 용산 대통령실 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데 저 오전에 흘러나온 뉴스로는 뭐 충돌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또 그게 아니죠? 네, 맞아요. 네. 지금 일단 이게 아마 경호처에서 대통령실은 특수안보시설이라는 이유로 법으로도 이 특수안보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걸 할 수가 있습니다. 거절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아마 행사해서 지금 일단 이 압수수색을 못하고 지금 아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형사소송법 제 110조를 보니까요. 네. 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이제 압수수색이죠. 거기 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네.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을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이게 지금 요즘 이게 유튜브가 뭐 좀 버퍼링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나오는 것 같네요. 저희들은 이쪽에서 볼 땐 괜찮은데 아마 여러분 보실 때 조금 버퍼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좀 뭐 너무 많아서 그런지 좀 접속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신의 거취 문제, 임기와 관련된 거취 문제는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임기 단축 이걸 하지 않고 탄핵으로 가겠다. 아마 그런 뜻을 굳혔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탄핵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아마 이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어제 영장이 발부되면서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들. 자, 그리고 이재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이제 이 재판 송달이라고 하나요? 이걸 지금 거부하고 있고 아예 변호인도 지금 선정하고 있지 그러니까 않다고요?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지 변호인을 통해서 그 기록을 받았다. 네. 이걸 확인을 해주는데 그걸 받을 사람은 아예 선임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최강욱도 그 직거래약관 그 직거래 2달 연기시켰다는 예. 거 아닙니까? 똑같은 짓 하네요. 똑같은 수준입니다. 네. 예. 자, 오늘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